여러분들 안녕하세요. 여러분들 그 등교 기간 동안 그 원과 직선의 위치 관계, 특별히 그 접선에 대한 방정식을 공부했는데요. 그 중심 원점인 원에 대해서요. 뭐 기울기가 주어진 경우 또는 이제 접점이 주어진 경우에 대해서 다 확인했을 거라 생각하고요. 그다음에 오늘은 그 153페이지 그 도형 이동을 한번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도형 이동에 우리가 이제 배우는 것은 크게 두 가지인데요. 그 평행 이동과 그다음에 대칭 이동입니다. 오늘은 그 평행 이동에 대해서만 공부해 보려고 합니다. 교과서 153페이지 펴보세요. 자, 거기에 이제 생각 열기부터 한번 보려고 합니다. 지금 도마뱀 모양의 그 도형 이용해서 그 평면을 채우는 건데요. 지금 여기 컷에 보면은 동그라미 2, 3, 4, 5번 중에 1번을 평행 이동하여 겹칠 수 있는 것을 한번 말해보자고 했어요. 지금 보면 이 색깔별로 구분이 돼 있죠. 결론부터 얘기하면은 결국 이제 5번이 되겠죠. 이 노란색으로 이제 일치하는. 근데 여기서 이제 그 평행 이동에 대해 우리가 수학적으로 좀 정의를 해줘야 되는데요. 우리가 이제 좌표 평면상에서 평행 이동을 하고요. 이제 그 평행의 대상은 x축 또는 y축이 됩니다. 그래서 x축 또는 이제 y축의 진행 방향, 그러니까 x축 같은 경우는 이제 왼쪽 또는 오른쪽이 되겠고요. 그러니까 y축에 대해서는 이제 위 또는 아래쪽 방향이 되겠네요. 그러니까 이제 진행 방향이 일치하는 도형의 이동 이렇게 이제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또 도형의 이동은 크게 우리가 사실 점도 이제 도형이죠. 근데 이제 점에 대한 이동과 그다음에 점으로 구성된 뭐 도형들. 그러니까 여러 가지를 다 가능하죠. 직선이라든지 우리 앞에서 배운 원. 이런 것들에 대해서 한번 구분지어서 공부해 볼게요. 지금 그 좌표 평면에 필요한 점 x, y에 대해 x축의 방향으로는 a만큼, y축의 방향으로는 b만큼 평행 이동한 점의 좌표를 구하는 과정이에요. 그래서 뭐 그림으로도 우리가 이제 직관적으로 알 수 있듯이 요 x축에 대한 x축의 방향으로 a만큼 이동했다는 것은 결국 이제 이게 이제 양의 방향이라고 간주했을 때 오른쪽으로 a만큼 이제 갔고요. 그 다음에 y축의 방향으로도 지금 b가 양수라고 간주했을 때 위쪽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각각의 축에 평행하게 점이 이동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죠. 그래서 결국 이제 P'이 됐고 그것에 대한 좌표를 각각 X'과 Y'이라고 순서상으로 뒀어요. 그러면은 기존에 우리 P라는 점의 X, Y랑 순서상으로는 어떤 관계가 있냐? 보면 여기 자, X에서는 지금 X'으로 이동했을 때 지금 요 평행 이동에 관여한 그 크기가 X축에 대한 A만큼밖에 없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둘의 X좌표를 한번 비교해 보세요. 그러니까 X' 같은 경우는 지금 X축의 방향에서 A만큼 요만큼 이제 움직인 것으로만 오롯이 결정이 됐기 때문에 결국은 X 더하기 A라고 얘기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Y'의 경우는 이제 Y랑 비교했을 때 요거 Y축의 방향으로 B만큼 이동한 것만큼의 차이밖에 없죠. 그렇기 때문에 Y 더하기 B가 Y'이다 라고 놓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요것을 X'과 Y' 대신 써보면요. P'의 좌표는 X 더하기 A, Y 더하기 B가 되겠네요. 그래서 사실 그 점에 대한 평행 이동은 그 X축의 방향, Y축의 방향으로 그 크기가 이제 주어졌을 때 그것만큼을 그냥 더해주면 돼요. X좌표와 Y좌표에 대해서요. 그래서 지금 여기 공식으로 정리를 해 놓은 거고요. 자, 보기를 한번 볼게요. 1,-2라는 점을 x축의 방향으로는 이만큼, y축의 방향으로는 3만큼 평행 이동했다. 그러면은 각각의 점의 좌표에 그 평행 이동한 크기만큼을 더해주면 돼요. 그래서 자, 1에선 2를 더했고 마이너스 2에서는 3을 더했기 때문에 더해서 이제 3,1이 된 거죠. 자, 그러면은 문제 1번 좀 풀어보세요. 자, 다 풀었죠? 한번 같이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A라는 점은 마이너스 2,5라고 애초에 주어졌고요. 지금 X축의 방향으로는 4만큼, Y축의 방향으로 마이너스 1만큼이라고 했기 때문에 그 4와 마이너스 1을 각각 X좌표와 Y좌표에 더해주면 돼요. 그래서 자, 2,4 다음 2번도 지금 B좌표가 3, 마이너스 4죠. 그럼 마찬가지로 X좌표 4, Y좌표 마이너스 1을 더해주세요. 그래서 7, 마이너스 5 이렇게 나와주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 넘어가서요.
자, 여기는 지금 어떤 것을 설명하려고 하냐면요. 우리가 이제 점에 대해서는 평행이동 됐을 때 이제 좌표를 확인했고, 이제 도형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해요. 사실 도형도 그런 이제 어떻게 보면은 그 점으로 구성된 대상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 점에 대한 그 평행이동을 이용해서 그 도형에 대한 방정식, 그러니까 평행이동했을 때 그 방정식을 유도할 수 있는데요. 사실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많은 친구들이 헷갈려 하는데요. 좀 잘 설명해서 이해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은 이제 우리가 앞서 배운 게 직선과 원에 대한 그 방정식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대표적으로 그 두 가지가 나온 겁니다. 그래서 지금 ax 더하기 by 더하기 c는 0. 그 다음에 여기 이제 1차 방정식 직선의 형태죠. 다음 x제곱 더하기 y제곱 더하기 ax 더하기 by 더하기 c는 0. 여기 이제 2차 방정식 형태가 원의 방정식을 의미한다고 했어요. 근데 이렇게 우변을 0으로 만든 상태에서 좌변에 x랑 y라는 두 개의 변수를 갖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사실 이런 식에 대해서는 함수식으로 기호로 이제 써본 적이 없을 텐데요. 그러니까 x랑 y를 동시에 변수로 갖는 식이다. 그런 이제 형태로 fx, y라고 둬요. 그래서 여기 지금 선생님 빨간색으로 밑줄 쳤고 그 부분에 대해서 fx, y. 그러니까 지금 a, b, c는 적당히 이제 미정 개수니까 숫자들이 대입될 거고 x나 y 같은 경우는 이제 그 도형을 이루는 그런 점들의 좌표들이 대입될 거기 때문에 이제 x, y 이건 이제 미지수로 둔 거죠. 그래서 fx, y는 0이다 라고 지금 도형의 방정식을 두고 싶은 거죠. 어떠한 도형이든 간에 이런 식으로 쓸 수 있지 않냐. 그리고 우린 이것을 이제 기본적인 형태로 한번 x축과 y축에 대한 평행이동을 시켜보려고 하는 거예요. 자, 한번 여기 설명을 해볼게요. 지금 애초에 주어진 어떠한 도형이든 간에 또 우변에 있는 항을 다 좌변을 이항해서 fx, y는 0의 형태로 만들 수 있다 합시다. 그러니까 여기 지금 그림에 나와 있는 이 도형은 지금 원도 사실 직선도 아니죠. 어떤 곡선의 형태인데요. 근데 그게 이제 어떻게 보면은 그냥 우리가 그 다루었던 도형의 어떤 그 하나의 예라고 생각하고요. 그것에 대해서 한번 지금 설명해 볼게요. 자, 그런 도형이 있고요. 그것에 이제 이름을 F라고 이름 붙였습니다. 그 다음에 그 도형을 지금 우리는 여기서 하고 싶은 게 X축의 방향으로는 A만큼, Y축의 방향으로 B만큼 평행이동했을 때 그 도형의 이름도 F'이라고 하고 이것의 방정식을 구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다시 자, 요 대문자 F라는 도형은 방정식이 fx, y는 0이에요. 근데 얘를 이제 이런 식의 평행이동을 했을 때의 F'이라는 방정식은 어떻게 되냐? 자, 우선은 우리는 알고 있는 게 이제 점에 대한 평행이동이죠. 그래서 점의 입장에서 한번 볼게요. 지금 F라는 그 도형의 한 점 P를 x, y라고 합시다. 그럼 요 점에 대해서 지금 이 도형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결국 이제 점들도 다 똑같이 평행이동이 된 거기 때문에 거기에 이제 A만큼 X축의 방향으로 또 Y축의 방향 B만큼 평행이동 됐을 때에 그 대응되는 점을 P'이라고 하고 요것이 이제 X', Y'이라고 할게요. 그러면은 앞서 우리가 이 점에 대한 평행이동 관계식으로 X'은 X 더하기 A가 되고 Y'은 Y 더하기 B가 된다는 것을 알아요. 자, 그리고 얘를 이제 어떻게 했냐? 지금 여기 A랑 B를 각각 좌변에 이항해서 좌우변을 바꿔 쓴 거죠. 그래서 X는 X'-A고 Y는 Y'-B가 됐어요. 자, 근데 왜 굳이 이렇게 썼냐? 그러니까 여기서부터 이제 좀 헷갈릴 수도 있는데요. 우리는 지금 X'과 Y' 요걸 순서상으로 구성된 식을 확보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지금 그것들로 구성된 어떠한 문자식을 만들었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이미 알고 있는 그 문자에 대한 식은 그러니까 식은 지금 fx, y인데 얘는 지금 그 문자 자체가 x랑 y로 구성됐잖아요. 그러니까 이미 알고 있는 식의 그 구성된 x랑 y로 이제 x'과 y'을 한번 표현하고 싶은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제 써봤고요. 그러면은 대신 여기 요 식에 이 x'-a와 y'-b를 x, y 자리 대신 대입할 수 있겠죠. 왜냐면은 이 관계식이 성립하니까 여기 등호로서 그래서 대신 대입을 했습니다. 그러면은 자 결론적으로는 f x'-a, y'-b는 0이다가 성립을 하겠죠.
이거는 x, y 요 점, 그러니까 이 점을 지나는 요 곡선에 대해서 그냥 단순 대신 대입한 것 뿐이에요. 등으로 연결된 식을. 그러니까 여기까지 이제 이해했다 합시다. 자, 그 다음에 여기서 이제 어떻게 할 거냐면은 지금 여기 주어진 식은 x 프라임과 y 프라임으로 구성된 식이긴 해요. 그죠? 그래서 요것에 대해서 이제 요 f 프라임에 대한 방정식이에요 라고 얘기를 하고 싶은 거죠. 그쵸? 근데 우리가 이제 도형의 방정식을 대부분 이제 계속 계산하고 뭐 이제 접하다 보면은 사실 이 미지수 자체를 x 프라임과 y 프라임으로 쓰질 않아요. 계속해서 이제 x나 y로 계속 쓰죠. 그렇기 때문에 여기 이름을 다시 붙이는 겁니다. 그래서 x 프라임과 y 프라임 자리에 다시 x랑 y로 쓰는 거예요. 그리고 애초에 우리가 그 이제 평행 이동을 해서 나온 그 결과되는 그 방정식을 애초에 이제 x랑 y로 손상을 이름 붙였다 생각하면은 그러니까 이 식으로 우리가 해석해도 상관없겠죠. 그죠? 그래서 자, 요걸 한번 정리를 해볼게요. 다시. 자, 원래 우리에게 주어진 식은 fx, y는 0이에요. 그죠? 여기가 이제 좌변이 적당히 이제 1차식이면 직선이 되겠고 2차식이면 원이었겠죠. 그쵸? 근데 그런 식에 대해서 어떻게 하고 싶다? x축의 방향으로 a만큼, y축의 방향으로 b만큼 평행 이동을 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대응되는, 그러니까 점에 대한 어떠한 평행 이동으로 대응되는 점끼리 어떤 관계식을 통해 그 평행 이동된 후에 그 점의 좌표 요것을 이제 관계식으로 하나 만들었고요. 그 점이 사실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이런 점들은 다시 그 x축의 방향으로는 마이너스 a만큼, 그러니까 y축의 방향부터 한번 설명해 봅시다. y축의 방향 마이너스 b만큼, x축의 방향은 마이너스 a만큼 이제 평행 이동했을 때 다시 이 f라는 곡선을 이루는 점들이 돼요. 모두 다, 그죠? 그러니까 그렇게 이제 마이너스를 해서 이제 여기 있는 점에 대응시켰다 보면은 결국은 여기 원래 우리에게 주어진 요 방정식에 x, y 자리 대입해서 성립해야겠죠. 요 방정식 자체, 그쵸? 그러니까 그렇게 해석하면은 왜 우리가 x축의 방향으로는 a만큼, 그러니까 양의 방향으로 a만큼, 또 y축이 양의 방향으로 b만큼 평행 이동을 했는데도 방정식 자체는 왜 플러스가 아닌 마이너스가 대입됐는지 뭐 이런 식의 이해를 좀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자, 요게 이제 결론입니다. 그래서 자, 여기 노란색 박스로 정리를 했고요. 그래서 fx, y는 0에 대해서는 x축의 방향 a만큼, y축의 방향으로 b만큼 평행 이동을 하면은 fx-a, y-b는 0이 된다. 이렇게 이제 알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것에 대해서 한번 연습을 해볼게요. 자, y는 3x에 대해서 한번 그 x축의 방향을 1만큼, y축의 방향 2만큼 평행 이동을 시킨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은 자, 우선은 평행 이동을 했을 때는 기울기는 변하지 않죠. 그죠? 주어진 직선끼리 이제 평행이라 함이 기울기가 일치한다는 거라는 것을 우리가 저번 시간에 배웠고, 그 다음에 y는 3x 같은 경우는 원점을 지나죠. 그러니까 그 원점에 대해 x축의 방향 1만큼, y축의 방향 2만큼 평행 이동시킨 점은 그 대응됐을 때 1,2일 거예요. 0,0에 각각 1과 2를 더해서요. 그럼 뭐예요? 기울기가 3이면서 1,2를 지나는 직선의 방정식은 우리가 이렇게 이제 구성했다고 배웠는데, 자, 지금 원래의 식과 결론 한번 비교해보면 어때요? 지금 x 대신은 x-1이 대입됐고 y 대신 y-2가 대입됐죠. 그렇죠? 사실 여기 주어진 식에서는요. 모두 다 우변의 인식을 좌변을 이항해서 x 대신 x-a를 y 대신 y-b를 대입한다고 이런 어떤 뉘앙스로 이제 쓰여진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아요. 그냥 각각의 문자 주어진 식에 x 대신 x-a, y 대신 y-b를 대입해도 성립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직선의 방정식을 구성했고 비교를 하니 여기 있는 평행이동의 그 정리랑 일치를 하죠. 자, 그럼 예제 한번 볼게요. 자, 지금 중심이 원점인 원이고 반지름 1, 그리고 x축의 방향으로 마이너스 3만큼, y축의 방향으로는 2만큼 평행이동을 하는 원의 방정식. 어떻게 하면 돼요? 여기 x 대신 x 플러스 3, 그러니까 마이너스 3을 뺀 거죠. x에서 마이너스 3을 빼서 x 플러스 3을 대입된 형태의 x 대신 다음에 y 마이너스 1을 y 대신 이제 대입해주면 돼요. 지금 x랑 y가 위치한 게 여기 제곱식의 밑부분이잖아요. 여기. 그러니까 거기에 대신 대입해서 식을 구성하면 된다. 이걸 굳이 전개할 필요는 없죠. 자, 그러면은 문제 2번 한번 풀어보세요. 자, 3번도 있으니까 3번도 마저 풀어보세요. 자, 다 풀었다 생각하고요. 바로 한 번에 풀이 진행하겠습니다.
지금 주어진 각각의 도형을 x축의 방향으로 3만큼, y축의 방향으로는 마이너스 5만큼 평행이동하라고 하네요. 그러면은 앞서 우리가 봤듯이 x를 지우고 그 위치에 x 마이너스 3을 대입하고 y를 지우고 그 자리에 통째로 y 마이너스 5, 즉 y 플러스 5를 대입하면 된다는 겁니다. 자, 한번 보세요. 풀이를. 자, 이렇게요. 해서 정리. 2x 마이너스 y 마이너스 14는 0. 다음에 자, 원에 대해서도 x 지우고 자, 대입할 때는 괄호를 써주면 좀 여러분들이 수월해요. 그러니까 마이너스 보호에 대한 어떤 그 관리도 그렇고 이제 헷갈리지 않거든요. 여기 괄호를 잘 쳐줘서 대입을 해주고요. 통째로 y 자리에 또 마찬가지 y 마이너스 5 해서 전개 정리해주면은 x 마이너스 5의 제곱 마이너스 y 플러스 6의 제곱은 6이다. 이렇게 이제 대답하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 3번이요. 자, 주어진 원의 방정식에 대해서 x축의 방향으로 a만큼 y축의 방향으로는 b만큼 평이동했더니 중심이 원점인 원이 되었다. 그러면은 결국 이 식에 대해서 우리가 지금 원의 그 2차 방정식의 형태죠. 그래서 얘에 대해서 우선은 원의 중심과 반지름을 알 수 있는 그런 제곱식의 형태로 바꿔주고 그 식에 대해서 각각 x축과 y축에 대해 a와 b만큼 평행이동을 시켰을 때 그때 이제 그 중심 좌표가 원점이 되도록 a와 b를 정해주면 되겠죠. 그러니까 그것에 대한 풀이 과정 한번 볼게요. 자, 이 식을 지금 요 과정은 어떻게 된 거예요? 각각 이제 완전 제곱식을 만들기 위한 상수가 16과 1이 확보됐고 그래서 양면에 똑같이 7을 더해서 자, 여기는 이제 제곱식으로 구성된 형태고 이 상태에서 이제 평행이동을 하는 거예요. x 대신 x-1 통째로 y 대신 y-b를 통째로 대입하고 자, 지금 나름 이제 그 괄호 안을 정리했더니 x-a 더하기 4의 제곱, y-b-1의 제곱 요것의 합이 이제 19가 된다라고 되어 있죠. 그러면은 지금 요 주어진 원의 방정식에 중심의 좌표를 얘기하라고 하면 어떻게 돼요? 각각의 제곱식을 0으로 만드는 x와 y 값을 대입하면 되겠죠. 생각하면 되겠죠. 그러니까 여기는 a 마이너스, 그러니까 마이너스, 그쵸? 그러니까 마이너스 a 플러스 4, 요게 이제 통째로 0이면 되겠네, 그냥. 여기도 마이너스 b 마이너스 1이 통째로 0이면 되겠죠. 그렇게 만드는 a와 b는 4와 마이너스 1이고, 요걸로 이제 대답이 된 거죠. 자, 이제 마지막입니다. 생각 넓히기. 자, 세 점이 주어졌고 그것을 지나는 원의 방정식을 방법 1과 방법 2로 나눠 구하고 결과를 비교해 보세요. 자, 우선 방법 1에 대해서 평행이동을 한번 해보겠대요. 한번 봅시다. A, B, C를 X축의 방향으로 마이너스 1만큼 Y축의 방향으로 마이너스 1만큼 평행이동을 해서 A', B', C'의 좌표를 구하세요. 자, 한번 구해볼게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그러면은 A'은 A가 원래 1,1이었으니까 결국 원점이 되겠네요. 그쵸? 그러니까 지금 세 점 중에 한 점이 이제 원점이 됐으니까 좀 비교적 우리가 계산할 때 좀 수월할 수 있겠죠. 다음에 이제 세 점을 지난 원의 방정식을 구하세요. 그러면은 우리가 원의 방정식 그 단원에서 배웠듯이 그 원에 대한 그 2차 방정식, 그죠? 그것에 대해 이제 하나씩 점의 좌표를 대입해서 연립 방정식을 풀면 되겠죠. 자, 한번 여기 위에다 한번 공간이 없어서 써볼게요. 자, 그러고 한 번은 0,0을 대입하고 여기 마이너스 2,0을 대입하고 여기 1,-3을 대입해서 A, B, C에 대한 식을 3개 만들고 자, 식을 연립해서 이제 지금 여기는 이제 A와 B, C를 그냥 다 구했다 생각하고 대입한 거죠. 그러니까 A는 지금 2가 나온 거고 B는 4가 나온 거고 C는 0이 나와서 대입을 했고 그리고 그 상태로 자, 완전 제곱식으로 식을 마저 정리했어요. 그러니까 요게 이제 A'과 B', C'을 지나는 원의 방정식입니다. 다음 자, 여기서 구한 원에 대해서 이번에는 X축의 방향으로 Y축의 방향으로 각각 1만큼 평행이동을 하세요. 왜요? 원래 요 A, B, C에 대해서 우리는 그 지나는 점에 대해 그러니까 이 점들을 지나는 원의 방정식을 구하고 싶은데 평행이동을 한 상태에서 원의 방정식을 구했으니 원래대로 되돌려줘야겠죠. 그러니까 점에 대한 평행이동의 반대가 되도록 이제 도형에 대한 평행이동을 한 겁니다. 그래서 자 1만큼 평행이동을 해주면은 뭐 어렵지 않죠. x 대신 x-1을 그쵸? x 대신 지금 x-1을 대입한 거죠. 그다음 y 대신 y-1을 대입해서 그 괄호식을 정리해주면 이렇게 딱 x제곱 더하기 y 플러스 1의 제곱은 5가 됩니다. 자, 요게 이제 방법 1번이고 그러니까 평행이동을 이용해서 구했다. 자, 방법 2는 뭐 컴퓨터 프로그램을 이용해서 구했다고 하는데요. 사실 뭐 우리가
지오지브라라는 이 프로그램을 선생님이 이용했는데 이게 뭐 많이 배포된 건 아니고 그냥 선생님이 혼자 한번 연습해 본 것을 스크린샷을 찍어서 한번 이렇게 띄워봤어요. 그걸 한번 보세요. 지금 보면은 1,1, 마이너스 1,1, 2, 마이너스 2라는 점을 찍고 그 다음에 여기 요 버튼을 누르면은 바로 그 세 점을 지나는 원이 짠 하고 나와요. 그래서 그걸 그렸고 그것에 대한 방정식은 x제곱 더하기 여기 좀 작긴 한데요. 크기가 x제곱 더하기 y 플러스 1의 제곱은 5. 그래서 우리가 앞서 봤던 그 방정식과 일치를 하죠. 그래서 결국 뭐예요? 두 결과는 이제 일치하네요. 그러니까 뭐 우리가 평행 이동을 이용해서 원의 방정식을 구하던 아니면은 프로그램을 이용하던 다 좋다. 근데 사실 그 평행 이동을 이용하지 않더라도 그냥 원래의 그 A, B, C라는 점에 대해 그 2차 방정식에 그 각각 순서쌍을 대입해서 거기에 맞는 그 미정계수 A, B, C를 구해서 계산해도 상관은 없는데 굳이 좀 여기서는 평행이동 공부했으니까 그걸 이용한 풀이를 한번 해본 거죠. 자, 여기까지 해갖고 우리가 평행이동에 대해서 같이 공부했고요. 다음 시간에는 대칭이동 한번 같이 공부해 보겠습니다. 고생 많았습니다.